목마부터 같이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목마에 대해서 그 샘플을 보여드렸는데요. 요거를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한번 해보시라라고 했던 거예요. 얘를 갖다가 같이 한번 그러면 새로 해봅시다. 다 같이.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이제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새 프로젝트 하신 다음에 일단은 제가 확장자가 PSD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컨트롤 I 해서 일단 불러오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if 3일차에 가보면 이렇게 목마라고 PSD 파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 열기 하고 열기 할 때 가져오게 할 때 자, 푸티지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었고 컴포지션이 있었고 컴포지션 레이어 크기 유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 자, 푸티지로 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아직까지 내가 PSD 파일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레이어가 뭐뭐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푸티지로 가져오려면 먼저 레이어 분석을 먼저 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컴포지션으로 갖고 온다? 그러면은 컴포지션을 만든 다음에 레이어를 또 불러드려야 되는 단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컴포지션, 레이어 크기 유지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컴포지션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레이어도 같이 크기도 설정된 상태로 가져와지겠죠.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가져왔어요. 아마 여러분 다 이렇게 가져왔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가져왔는데 화면에 딱 두 개만 보이네. 여기는 뭐예요? 자, 열어봐야죠 한번. 그랬더니 세 개의 PSD 파일이 이렇게 원본 소스가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는 보니까 컴포지션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목마라는 이름의 컴포지션이 이미 만들어져서 오는구나, 그거를 느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컴포지션을 열어봐야 되겠죠. 여러분은 컴포지션을 만든 채 가져와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컴포지션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세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자, 직접 여러분이 만든 거라면 이게 뭔지 알아. 그치만 모르니까 눈을 껐다 켰다 이렇게 해봤겠죠 여러분이. 그랬죠? 이렇게 그림자, 목마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목마가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이 목마를 열었겠죠 여러분이. 그리고 변형에 가서 무엇을 줘야 돼요? 회전을 주겠죠. 자, 회전의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고 나서 자, 처음에 이 회전 값을 그냥 줬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0에서 그 다음에 앞으로 간다 10도, 자 뒤로 간다 뭐 10도 이런 식으로 줬겠죠. 마이너스 10도가 되겠죠. 거꾸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주고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고정되는 지점이 여기 목마의 몸통에 있네. 나는 아래에 있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뭘 하겠어요? 펜 비하인드 툴을 눌러서 자, 이 기준점을 여기 아래로 이렇게 낮췄겠죠. 내려놓으면 자, 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각도 값을 처음에는 천천히, 그런 다음에 자, 점점 올려서 20도,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해서 회전값을 조금 많이 줬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다가 점점 이제 값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또 30도 완전히 많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일 때 또 다시 이제 점점 약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20도, 그 다음에는 또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값을 조금씩 여러분이 더, 그 다음에 점점 어떻게 사그라들게 하기 위해서는 1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도 이런 식으로 줬겠죠 여러분도. 그리고 나중에 제자리 하면은 빵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줘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움직일 때마다 이 그림자는 그대로 고정이 되어져 있네. 그러니까 조금 얘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또 그림자 부분도 활성화시켜서 자, 변형을 시켰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프레임 수를 맞추면 여러분이 작업하기가 좋아요. 근데 프레임을 못 맞췄다 그러면 목마를 켜놓고
자, 여기에서 이 프레임에 딱딱 맞춰가면서 그림자도 바꿔야 되겠죠. 처음일 때는 그대로, 그죠? 그림자의 자, 비율 부분에서 조정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앞으로 갔을 때 비율기를 살짝 줄이시고, 다시 이쪽으로 왔을 때 자, 비율을 다시 조금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늘렸다 줄였다만 해도 그냥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물론 더 섬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동까지, 위치의 이동까지 여러분 회전값을 줘듯이 줘가지고 하면 맨 앞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기. 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이것을 더 섬세하게 여러분이 작업을 하면 더 효과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만 하면 간단하게 그냥 같이 움직인다라는 개념으로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목마라는 것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스스로 아시겠어요? 해볼 수 있겠죠? 아, 이렇게 하면 간단히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이제 예제를 2개를 줬어요. 이렇게 목마라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고, 또 하나는 뭐 했어요? 종이 비행기. 자, 종이 비행기도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새로 만들기 해서 새 프로젝트 일단 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저장 안 할게요. 여러분이 저장해서 렌더링까지 해봐요. 두 번째로 스스로 또 해보는 거예요. 이제 알려줬으니까 뭐까지? 렌더링 하는 것까지. 자, 컨트롤 I 하겠죠? 그 다음에 뭘 불러와야 돼요? 종이 비행기에 또한 PSD 파일을 열기 하겠죠. 그래서 컴포지션은 똑같이 선택하고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 종이 비행기는 딱 2개네요. 배경과 그 다음에 종이 비행기 2개로 되어 있네요. 종이 비행기가 배경에 비해서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은 뭐 해야 되겠어요? 비율을 줄이겠죠. 종이 비행기 크기를 좀 줄여가지고 자, 이 종이 비행기를 요렇게 날려보자 라고 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뭐 요런 식으로 날려봐도 되겠죠. 자, 날리는 것은 여러분 임무대로 날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 얘가 처음에는 여기 있는데 날리려고 보니까 끝에는 여기 어딘가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그 타임 인디케이터를 자, 위치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하겠죠. 일단 위치의 이동이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맨 마지막 프레임에는 자, 얘가 이렇게 가게 하고 싶다. 갖다 놨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얘를 이렇게 제가 해보라고 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간중간 값에서 얘의 위치 값이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얘가 이리 날아갔다가 이리 날아갔다가 이렇게 하겠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얘가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런데 움직이는 거 보니까 기준점이 어디에 있어서 자, 종이 비행기에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종이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상하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은 뭘 하겠어요? 아까 같이 자, 펜 비하인드 툴을 이용해서 얘를 기준점을 이 앞으로 맞추겠죠. 종이 비행기의 앞 부분에다가 이렇게 맞춰 놓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가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자, 이제 여기서 새로운 것 여러분이 맞추는 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었어요. 있었어야 돼요. 배운 걸 토대로. 그죠? 여기까지는 됐는데 종이 비행기의 모양이 패스를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좀 이상하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가 이상해요? 모양이 요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턴해서 요렇게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운 걸로는 뭘 했었어요? 얘를 갖다가 회전에다가도 타임 인디케이터 아니 여기 시작점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하고 자, 이렇게 갈 동안에 여러분이 회전값을 배운 대로 한다면 바꿨을 거라고 봐요.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죠, 여러분. 이렇게 바꿨어. 그래, 이거 배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 그런 다음에 여기서 좀 이상하네?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부터 회전값을 제가 이렇게 바꾸라고 알려드렸을 거예요. 얘는 여기 있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갈 때부터는 회전값을 이렇게 바꾸세요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얘를 따라 물고기 했을 때 했을 거야. 그죠? 자,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따라가는데 여기 회전값 바꿔야 되는 곳간에서 다시 이렇게 턴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세심하게 다 각도를 바꾸고 싶으면 얘가 갈 때마다 패스 값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해됐죠? 그러면은 자, 얘가 처음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가겠죠. 이렇게 천천히 제가 했어요. 너무 천천히 가네 얘가. 그러면은 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타임이 너무 길잖아. 너무 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전체적으로 길이를 다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줄이고 나서 여기 있는 이 값도 같이 이렇게 줄여주시면 전체적인 길이가 줄면서 얘가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겠죠.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아마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라는 이유를 알겠죠. 자꾸 뭔가가 틀려야 돼. 틀리는 게 당연해요. 틀려야 여러분이 다시 배웠던 걸 기억해가면서 조정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자, 다시 원위치로 제가 시켜놓고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회전값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도 되고, 이걸 만약에 안 했다 내가 안 하고 얘를 갖다가 이 기준점에 맞춰서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얘를 돌아가게끔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얘를 선택하고, 자, 얘를 선택하고 비행기를 선택하고예요.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에 가보시면, 메뉴 레이어에 가보시면 변형이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방향을 자동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오토 오리언트라고 그래요. 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패스 방향으로 방향을 자동 설정하겠습니다 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이때 확인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이 회전값만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이 회전에서 자, 여기 있는 회전값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얘가 따라서 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보여요? 자동으로 돌아서 가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회전값만 맞춰주시면 얘가 이렇게 패스 따라서 돌죠. 모양이 자동으로. 그래서 방향을 패스에 맞추겠습니다 라는 기능으로 얘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길이를 길게 한 만큼, 자, 저는 150프레임으로 해봤어요. 150프레임으로 하되 이 비행기가 좀 빠르게 날아다니게 하려면 이 패스의 모양을 많이 이렇게 바꿔요. 중간중간을. 이해됐어요? 그래서 많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끔 하면 시간이 긴 대신에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빨리빨리 날아다니는 거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쉬었다가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